어닝 시즌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급락하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이제부터 대비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박봉기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로화 급락 10여 개월 내 최저입니다. 유로달러 환율 1달러 28센트대가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유로달러 환율은 15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 12월 민간 고용 고전입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호전되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3위 키워드는 테마주 흐름 약화입니다. 연초부터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 시세 흐름이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미국 지표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호전됐고요. 이 지표가 이제 오늘 밤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이제 선행 지표 같은 성격이 있는데 고용보고서 여전히 기대감 높습니다. 때 맞춰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고용시장은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유로존 얘기는 스페인 얘기, 헝가리 얘기 슬슬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채도 발행은 됐지만 일단 입찰 금리가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은 이런 데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학영 의원께서 글쎄 이런 지금 최근의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유로존 상황도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디커플링이 실제로 이틀 동안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1% 가까이, 그리고 그 이상 빠지기도 했지만은요. 미국은 견조한 모습, 그리고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런 디커플링 계속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 일단은,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실제로 디커플링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일단 그렇게 기대감 반, 전망 반 정도가 나와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유로화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이런 쪽에서 국채 매입은 성공했지만은요, 영 분위기가 좀 찜찜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부터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본격적인 국채 발행, 올해 물량을 시작하게 되는데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유럽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요. 글로벌 투자가들이 결국은 선택을 어디로 했느냐? 미국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쪽의 시각이고요. 앞으로도 코리더리라고 많이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유로화가 조금 안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로는 15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엔화 대비로는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항상 그렇다시피 엔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유로화가 움직이거나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도 좀 같이 약세를 보는 경향이 있죠. 어제 오늘 이틀 전서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좀 바람이기도 하고요. 일단 유로존 관련해서는 유로화 환율 추이를 분명히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번 주 들어서도 두 번, 세 번 다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마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 얘기는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선 테마. 사실 묻지마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식을 좀 쫓아가면서 사는 농담처럼 안철수 교수가 빌 게이츠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급등하겠다. 이런 농담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 전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흐름을 살펴보면은 테마주들 급등하던 종목들이 종목별로 오늘은 좀 둔화되고 탈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봉기 차장께서 글쎄 이런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선 관련주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매일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주식을 한번 사보기도 하고 하는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있지만
그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가격 버블 및 오버슈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부 주식들은 좀 고점을 형성한 뒤에 지금 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하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SNS, UCC 선거운동 관련 주식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해서 뭐 재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라든가 부동산 가치 보유한 저평가 주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나우콘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방송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송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마주 중에 그 일양약품처럼 이렇게 신약 제품화를 발표를 하면서 또 구체적인 실적 가시화가 되는 종목 중에 또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주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로봇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이 뭐 다음 주 세스 뭐 참가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뭐 실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좀 고평가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이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SN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슈퍼주니어로 기억을 하는데 뭐 동경에서 뭐 8만 매를 갖다가 그 사전 예매를 했는데 뭐 10분 만에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장이 뭐 15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가의 그 티켓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수익이 아마 작년 200억에서 올해 한 600억까지 크게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심 가질 만한 테마는 뭐 신약 발표라든가 실적 가시화되는 바이오 종목 또는 SN 같은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무분별한 정치 관련주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신약 관련 바이오주와 더불어서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테마주의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탄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과열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어쨌든 뭐 좀 다소 움직임이 둔하더라도 실적을 좀 확인하고 투자하는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어닝 시즌 개막입니다. 삼성전자 예상대로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 5조 2천억. 그래서 뭐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그 예상치의 상단 정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3일째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IT 주가도 뭐 더불어서 이제 그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 오늘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뭐 오늘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일단 뭐 좋게 나올 거로 예상되지만 다른 회사들은 그다지 몇몇 회사들 제외하고는 좀 실적에 대한 부담도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실적, 뭐 대단한 실적을 냈고 올해도 굉장히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3일째 조정이고요. 한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 국내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상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채워놓을 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학영 의원께서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다른 IT주도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언급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삼성전자는 뭐 늘 그랬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이요. 제일 먼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거의 2년 이상 됐죠. 항상 그렇습니다. 잠정 실적이 나온 이후에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본 실적이 공식 실적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소강 상태를 보였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 정도 조금 쫓아가거나 좀 떨어지는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삼성전자 정도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최대한의 정보력을 가동하기 때문에 거의 맞춘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얼추 맞춘 증권사가 많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실적 발표하는 공식 실적 발표하고 IR 자리에서 보면은 사업부별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사업부의 평가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밖에 있는 IT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이제는 국내로 넘어서도요. 외국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것들이 뉴스가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글로벌 탑 기업이라는 데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하셔야 되겠죠. 반도체 그리고 LCD 그리고 수많은 뭐 LED 이런 거 이제는 LED까지 상관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삼성전기에서 갖고 있던 LED 사업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3주 정도까지는 크게 시장에 초과 상승 내지는 뭐 초과 하락 더 하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수 정도 연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번 걸 보면 정말 대단하죠. 5조 2천억인데요. 대충 90일로 계산해보니까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다 보더라도 한 달 하루에 577억 정도씩 버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보죠. 어떤 앞서도 뭐 중소형 테마죠, 뭐 대선 테마죠, 뭐 어이없는 테마죠.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많은데요. 항상 그랬죠. 제 기억에는 자전거 테마만큼 어이없는 것도 없었고요. 저속 전기 자동차만큼 어이없는 테마도 많았는데요. 올해도 뭐 엄청 그런 테마는 난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는 삼성전자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업 부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사업 부별 실적이 결국은 다른 IT 업체에서도 좀 주가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데 대체로 우려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조금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일부 종목들은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시간이 갈수록 좀 하향됐다는 점, 이런 점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박봉기 차장께서 글쎄 어닝 시즌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객장에서 보는 실적 관련해서 관심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4분기에는 비용 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다른 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삼성전자 실적인데, 그게 이제 앞서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의 실적과 경쟁력이 이제 관련 어떤 디스플레이 업체든 애플리케이션 업체든 랜드 플래시 관련 사업이든 어떤 모든 IT 업체 동반되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면은 그에 따른 관련 산업이라든가 관련 업체들의 실적 전망도 또 좋아질 수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산업 전망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현대나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의 어떤 어닝 흐름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지금 긴축하나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 내수 소비라든가 유통, 식료품 업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적자도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두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연초에 구건모 회장도 상당히 질책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요. LTE 스마트폰 판매가 좀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 가격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활성화 또 수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물 수요도 더 늘어날 것 같고, 환율도 올해는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역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은 대한항공, 지금 주가가 이제 싼 두 종목, 대한항공하고 LG전자를 턴어라운드 기대 종목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말씀드리겠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실적 관심주로서 삼성 모바일 칩과 연계된 AMOLED 관련 매출 및 실적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P 시스템 종목이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식품 원료를 중국 수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을 다변화하면서 웰빙 트렌드 계속 수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이오랜드 두 종목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랜드,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AP 시스템 두 종목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이제 네 종목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형주 중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LG전자,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AP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랜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프로그램 매물 급증입니다. 수급상 오늘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아주 악성 순환고리,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외국인 양매도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 팔고 그 부분이 또 프로그램 매도로 이어지고, 참 이런 수급상으로는 좀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가 이번 주 아직 마무리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틀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가 이틀간 좀 주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뭐 차화정도 좀 부각되고 이랬었는데 연속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주도주가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지금 방향성도 오늘 빠지면서 다시 좀 모호해진 상황인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저 자신은 1770선에 대한 지지선 정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주말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 되겠는데요. 유로화의 안정 여부가 우리 시장에는 가장 핫포인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로화의 방향에 따른 외국인이 투신을 앞서서 외국인이 지금 투자 주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투신은 일단은 자금의 유입에 유치료의 펀드의 흐름만 살펴보면 되겠는데 좀 불행하게도 1월 초 들어서요. 특히 1월 3일, 4일 날 지나면서 주가 좀 큰 포로 반등하니까요. 오히려 700억, 800억 돈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분들, 그리고 법인분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뭐 돈은 들고 나고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투신에 좀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 좀 시기이고요. 특히 외환 시장의 안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중은 70에서 80% 정도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중소형주 거래가 일단 그 테마성 주식에 정말 애매하신 분들께 한마디만 조언해드리면 어제도 제가 그 SK 얘기하면서요, 그 거래가 이제 900만 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약간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련 주식들은 일단 거래가 터지는 거, SK컴퓨터 어저께 900만 주 터지고 오늘 300만 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비아, 뭐 인포뱅크 이런 거, 인포뱅크 이런 것들 뭐 700만 주, 300만 주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의에 대한 주식들이 제가 보기엔 많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긴 좀 어렵고 미 증시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또 유로화의 향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사실은 뭐 묻지마 투자 경향도 최근에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지나친 몰입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옵션 만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이 미리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사실 1월 달에 옵션 만기는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투자했던 뭐 비차익 거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1월 달에는 대체로 이제 매물로 나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박bun계 차장께서 다음 주 주요 일정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옵션 만기는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 출회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주요 포지션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단기 투기 자금이 아니라 안정 자금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배당 청산 어떤 효과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뭐 3천억, 뭐 4천억 출회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급격한 뭐 충격을 시장에 준다기보다는 만만하고 지속적인 어떤 청산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베이시스 동향인데요. 지금 베이시스 이제 동향이 뭐 0.9에서 1.0 요 사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시장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은 갑자기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않다면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일 금통위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 금통위에서 2012년 통화신용 정책 방향을 갖다가 확고한 어떤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지금 지난주에 천명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금리 동결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 금리 변화가 갑자기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동결이 아마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유럽 문제인데요. 이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국채 입찰이 이제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6일에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9일에 독일, 프랑스, 또 11일 독일, 이탈리아, 12일에는 또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일련의 어떤 그 정상들의 어떤 그 회담을 통해서 뭐 이제 그리스 2차 금융 구제 금융 문제라든가 뭐 ECB나 EFSF, ESM 재원 확충 문제, 역할 문제, 뭐 여러 문제들 또 논의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박스권으로 좀 묶는 그런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 GDP 그 발표가 지금 9일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8% 후반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혹시 이제 중국의 어떤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조기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 그거는 뭐 특별한 뭐 가시적인 조치는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외국인이 지금 뭐 강한 매도세보다는 작년 연말 이후에 어떤 좀 매수 스탠스로 좀 이렇게 좀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박스권 상단 돌파를 뭐 기대하기 쉽지 않겠지만 1800선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시장은 또 역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선 부근에서는 뭐 삼성전자 가격 조정을 이제 받았지만요. 뭐 삼성전자를 유시해서 그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일 유럽 중앙은행 회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유럽 그 기준금리도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날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예, 옵션 만기 글쎄요, 뭐 옵션 만기 날 어떻게 움직일지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이제 뭐 걱정이 크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뭐그 부분은 사실은 뭐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유로존 변수가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